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36번째 시간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조인트 분석도 앞서 봤던 군집 분석하고 마찬가지로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험에 날만한 내용이 그닥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논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컨저인트 분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논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 시험 출제를 위해서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기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컨조인트 분석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컨조인트 분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과제라든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과 해석해서 최적 대안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정도만 간략하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컨조인트 분석 또는 결합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안의 속성 중요도와 속성 수준의 효용을 파악하여 이상적인 속성의 결합을 구성하는 기술 통계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속성의 결합이니까 신제품 개발에 활용을 하게 되죠. 예, 요게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료는 등간척도라든가 서열척도 다 사용이 가능한데, 통상 서열척도, 즉 이 서열척도 중에서도요, 순위 서열척도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서열척도가 쌍대비교법도 있고 손위서열법도 있고 고정총합법도 있고 휴소트법이라는 것도 있고 비율분할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서열척도, 그리고 그게 비교척도죠. 이제 비교척도, 비비교척도의 이 종류도 같이 이 하면서 같이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의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의 결합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응답자로 하여금 순위를 매겨라라고 제시를 하는 게 프로파일인데, 그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방법이 이 쌍대 비교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 프로파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부분 요인 설계로 제시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SPSS 교재입니다. 2학식의 SPSS 교재에서 살펴볼 거는 이 부분 요인 설계로 제시하는 그 프로파일 제시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실험 설계법에서 라틴 스퀘어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리마인드해 보시면 부분 요인 설계가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 그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컨조인트 분석을 하는 과제가 뭐냐? 즉 컨조인트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 그거랑 똑같습니다. 효용 함수를 도출하여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색상하는 속성의 효용을 파악한다.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속성의 결합, 즉 제품 프로파일, 이게 신제품입니다. 신제품에 대안을 선정하고, 그리고 가상의 속성 결합을 이용해서 모의실험을 통해 가지고 미래 시장 점유율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의 프로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살펴보지 않고 이것까지 찾아내는 것까지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는 뭐 이렇게 쭉 하는 건데, 이 절차는 뭐 지금 읽어보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제 같이 어떻게 컨조인트 분석을 하는지를 알면 뭐 이거는 알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례는 2학식의 SPSS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의 카펫성 청소기를 개발하고 있다. 속성에는 디자인, 브랜드, 가격, 성능 보증, 환불 보증,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조합 가능한 제품 대안의 수는 몇 개이고 부분 요일 설계로 고려해야 되는 대안의 수는 몇 개이냐, 그리고 효용 함수를 도출하라, 그리고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의 순위를 설명하고 개발해야 되는 신제품은 어떠한 건지를 제시를 해라. 요 세 가지, 이것만 보시면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디자인은 3개죠. 브랜드도 3개입니다. 가격도 3개고 성능은 하냐 안 하냐, 환불은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조합 가능한 제품 대안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총 108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완전 프로파일 제시법은요, 이 108개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보여주고 1등에서 108등까지 쫙 순서를 나열해라. 그게 완전 프로파일 제시법인데요.
그렇게 제시를 하면 어떤 응답자가 1번부터 108번까지 순서를 매기겠습니까? 예,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줄입니다. 예, 그거를 부분 요인 설계로 줄이는 게 어떻게 줄이느냐? 속성이 3개가 이 3개죠. 2개가 2개고 그래서 예, 108개를 6으로 나누게 되면 18개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즉 고려할 수 있는 전체 대안의 수는 108개지만 컨저인트 분석을 위해서 부분 요인 설계로 줄이는 대안의 수는 18개가 된다. 예, 그래서 부분 요인 설계 18개를 가지고 1등부터 18등까지 쫙 매기는 겁니다. 대안의 프로파일이 총 108개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컨조인트로 돌리면은 그 SPSS로 돌린 겁니다. SPSS 알아서 1번부터 18번까지 쫙 뽑아줍니다. 예, 18개로 쫙 뽑아줘요. 그러니까 1, 2, 3, 4 그래놓고 쭉 이제 중간에 중략을 하고 17, 18. 그래서 보시면은 1번 프로파일은 디자인은 1번, 브랜드는 3번, 가격은 3번, 보증은 이게 해준단가 안 해준단가 뭐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1번은 디자인은 A, 브랜드는 B, 셀, 그 다음에 청소기 가격 1번은 안 해준다네요. 2번에 해준다고. 즉 요렇게 여기 총 18개입니다. 이 18개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렇게 총 18개에 대한 프로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10명의 응답자에게 보여주고 각각 1등부터 18등까지 순서를 매겨라 라고 해서 그 순서 매긴 결과가 요 밑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 1번 응답자는요 3번 대안을 가장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6번 대안을 가장 나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응답자는 예 어디 갔나요? 12번에 대한 12번 프로파일을 가장 좋다라고 답변을 했고 3번 프로파일을 가장 안 좋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총 10명의 응답자에게 1등부터 18등까지 순서를 매기라라고 해서 그 순서 매긴 거를 이렇게 쫙 뭡니까 이게 이제 코딩을 한 거죠. 컴퓨터 안에 코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명령어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어를 집어넣는 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요 앞에 요거는 이제 그 파일들이 한 3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컨조인트 분석을 하면 뭐 예전에는 그거 컴퓨터로 돌리는 거 다 보여드렸는데 그거 뭐 돌리는 거 보여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결과만 설명드립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니까 예, 나중에 뒤에 가서 결과만 잘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명령어에 보면은요, 요 디자인은 디스크리트, 브랜드도 디스크리트, 근데 가격은 리니어레스, 리니어 모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디스크리트라는 건 뭐냐면 요인 수준과 효용 수준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까 3개였습니다. 그 3개, 즉 A, B, C 여기 3개의 디자인인데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효용 수준, 효용이 뭐 A를 선택했다 그래서 효용이 더 올라가고 B를 선택했다 그래서 효용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고요. 반면에 가격은요, 리니어레스라는 거는 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효용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죠. 즉 요인 수준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아는 요인 수준이 올라가면은 선형으로 올라간다. 즉 보증을 해주면 효용도 같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할 때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가격은 낮은 게 좋고 보증은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리니어레스, 리니어 모아, 즉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은요, 가격이 비싸고 보증을 해주던가 가격이 싸고 보증을 안 해주던가 이래야 피크가 뛰어요. 이래야 피크가 튀어가지고 이제 그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나오지.
가격은 낮고 보증은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상쇄돼 가지고 안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아 이렇구나 리니어 레스 리니어 모어라는 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요게 이제 그 컨조인트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총 1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요게 이제 실험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응답자에 대해서 응답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각각의 응답자별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이제 전체 응답의 평균을 보기 전에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응답자의 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 원리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속성의 중요도 값이에요. 속성 중요도 보면은 1번 응답자는 브랜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디자인을 두 번째, 그 다음에 환불 보증 세 번째 이런 순서로 중요하게 속성을 평가를 했다. 그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나왔느냐? 보시면 속성 중요도 값은요 모든 요인의 효용 범위분의 해당 요인의 효용 범위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각 요인의 효용 범위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디자인의 효용 범위는요 플러스 1.833에서 마이너스 1.333까지가 전체 효용 범위죠. 전체 효용 범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디자인의 효용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총 3.166이 효용 범위가 돼요. 그 다음 제 브랜드는요. 예, 브랜드는 1.83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1.833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브랜드의 전체 효용 범위이기 때문에 효용 범위의 총 길이는 3.83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로 가격, 성능, 환불의 효용 범위를 쭉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5가지의 효용 범위를 다 더하면은 13.082가 됩니다. 요 13.082가 모든 요인의 효용 범위인 거고요. 요 13.082분의 여기 디자인의 중요도 값이 24.204죠. 그러면 디자인의 효용 범위가 얼마였습니까? 3.166이죠. 그래서 13.082분의 3.166 곱하기 100 하니까 24.204 즉 24.204가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중요도 값으로 나왔다. 1번 응답자로부터 이 얘기가 되고요. 각각의 이제 여기 밑에 그 각 속성들의 중요도 값도 다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번 응답자의 속성 중요도 순위는 아까 보셨듯이 브랜드가 1번, 디자인이 2번, 환불이 3번, 보증이 4번, 가격이 5번 요 순서대로 속성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1번 응답자는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틸리티 추정이라고 나와 있죠. 유틸리티 추정 요거. 각 속성 수준이 갖는 효용값을 의미하며 클수록 중요한 속성이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추정에서 이게 클수록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C가 제일 크죠. 그죠? 1.833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는 이 비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제일 크죠. 가격은 얘가 제일 크고 성능은 환불은 요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의 결합은 디자인은 C고 브랜드는 비셀이고 가격은 1.19달러고 성능 환불해 주는 거. 요게 1번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속성의 결합이다. 요게 1번 응답자의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총 10명의 응답자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응답자에 대한 결과를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 10명의 응답자의 결과를 평균을 해가지고 나온 게 요게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효용 함수를 도출해라. 그래서 효용 함수는 유틸리티 즉 U라고 표현을 하고요. 먼저 여기 상수 7.017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8.370 곱하기 브랜드 그 다음에 19.907 곱하기 가격 19.156 곱하기 환불보증 그리고 16.53 여기는 628인데 여기는 지금 63 이거 오타입니다. 16.63 디자인 그 다음에 15.94 성능 보정 요게
유틸리티 즉 효용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용 함수 도출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중요 속성 순위와 개발해야 될 제품은 무엇이냐? 속성 중요도 순서는 요 10명의 평균값이니까 보시면은 브랜드를 가장 중요하게 봤죠. 그리고 환불 보증을 두 번째로 가격을 두 번째로 보고 환불 보증을 세 번째로 보고 디자인을 네 번째 그리고 성능 보증을 다섯 번째 요 순서대로 10명의 평균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자 10명은 각각 요런 속성을 중요한 순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이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선호하는 속성의 결합은 뭐냐? 디자인은 보시면은 C가 가장 점수가 높죠. 그 다음에 브랜드는 그로리가 가장 점수가 높고 가격은 얘가 가장 점수가 높죠. 그 다음에 성능은 해주고 환불도 해준다. 그래서 디자인 C, 브랜드 그로리, 가격, 환불 보증, 성능 보증 요게 10명의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속성의 결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발자는 요거를 신제품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효용 함수를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신제품의 속성 결합은 무엇이냐? 요렇게 찾아내면 된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프로파일을 하나 더 가상의 프로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미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거 미래 시장 점유율은 간단합니다. 그 가상의 프로파일이 얼마나 선호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프로파일 18개에 대해서 아까 프로파일 총 18개의 프로파일이 나왔죠. 부분 요인 설계로 이거에서 순서를 매겼잖아요. 1등부터 18등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상의 어떤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가 순서가 몇 등이 될까?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예를 들어서 뭐 1등이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고 순서가 꼴등이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겠죠. 그거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의 프로파일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미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하는 것까지가 컨조인트 분석에서 하는 건데요. 그 가상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는 이게 별도로 이 학식의 SPSS 교재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뺐습니다. 다른 교재, 그러니까 이군희 교재인가 거기는 있는데 이 학식 교재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뺐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 점유율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 지금 여기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듯이 컨조인트 분석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뭐 논술로 나올 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약술로 간단하게 컨조인트 분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결과표를 보여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속성의 결합이 무엇인지 정도만 물어보는 거, 그 정도 외에는 좀 나오기가 힘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요인이라든가 회계 분석 이 내용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요 컨조인트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상의 프로파일 가지고 프로파일 대안을 가지고 순서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신제품 속성 결합을 찾아내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차원 척도법 잠깐 살펴보고요. 다차원 척도법도 사실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이 그닥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 방정식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한 40일 정도 남았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